화개살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외로운 사주다, 스님 팔자다. 근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화개살을 잘 쓰면 엄청난 성공을 만들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질이기도 해요. 오늘은 화개살의 진짜 의미와 이걸 어떻게 써야지 돈과 인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살은 글자 그대로 빛날 화, 덮을게, 빛나는 걸 덮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꽃이 덮여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능이 가려져 있다, 재능이 있지만 숨겨져 있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화계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남들이랑 말이 좀 잘 안 통한다, 나만의 어떤 독특한 사상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식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주를 마주할 때 항상 갖고 있는 사주적 특징을 어떻게 잘 써먹느냐, 그게 내 사주를 잘 풀어나갈 때 태도예요. 어떤 때 화개살이 성립할까요? 사주 지지에 진술, 충미 중 한 글자가 있고 이 글자와 삼합을 이루는 글자가 함께 있어요. 예를 들어 진이 있을 때 신 또는 자가 있으면 성립되고, 술이 있을 때는 인 또는 오, 축이 있을 때는 사 또는 유, 이가 있을 때는 해 또는 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진술, 충미는 토의 계절이에요. 간절기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거든요. 화개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고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해요. 화개살의 진짜 특징은 깊이, 화개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또 보편적인 생각보다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철학, 어떤 관점, 그런 식으로 나 자신만의 사색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아무래도 한 분야를 파고드는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 철학, 종교, 콘텐츠, 상담 이런 업에 임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화개를 하나쯤은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절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그런 말을 화개살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저한테 한번 절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절에 한번 가보니까 점점 알겠더라고요. 절 같은 곳에 가서 혼자 기도도 하고 사색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신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 생각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빠르지 않거든요. 생각은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그에 반면 생산물을 나오게 하려면 여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개살은 초반에 팡 하고 터지는 살이기보다는 차츰 성장하는 대기만성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공의 조건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이분들은 재능을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밖으로 표현하세요. 글이든 영상이든 하다못해 SNS라도 하셔야 돼요. 화개가 덮여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갖고 있는 여러 가능성이나 자질은 많은데 이걸 생산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일기를 쓰더라도 블로그나 유튜브 같이 외부 방향으로 일기를 쓰세요. 이게 새로운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나 AI라던가 편집 도구 같은 게 엄청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화개가 자기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 있어요.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건데 보통 화개가 있으면 예술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예술성을 살려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빛을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화개살은 돈을 보고 선택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화개가 돈을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돈은 어느 환경에서나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화개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과 사고관이 있어요. 자신만의 철학이 맞지 않으면 돈만 보고 하는 일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돈만 낸다고 덤비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걸 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집착할 수 있는 분야에 아주 특화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골몰하고 몰입할 수 없는 거라면 중간에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우직하게 끌고 나가야 해요. 그래야 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왜냐, 화개 자체가 나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생각이나 사고, 가치관 이런 게 조금 유별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보통의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인간관계에 크게 실망하거나 일을 그르치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가 이 사람 나와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하고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표현했다가 다칠 확률도 높죠. 아마 그래서 더 표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속마음을 쉽게 보여줬다가 법제라던가 어떤 운의 작용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코드가 맞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깊이 있는 대화도 할 수 있고 뭐야 얘 왜 엉뚱해 이래도 가끔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 좀 재밌잖아요. 얘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네. 그런 재미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보다는 알면 알수록 괜찮다. 이 사람 뭔가 깊이가 있네? 이런 인상을 주기 쉬워요. 철학 있는 고집, 이게 포인트예요. 다만 그 철학이 아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고집이 있더라도 남을 굳이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놀아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알고리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긍하거나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남을 억지로 설득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서로 맞물리면서 영향력을 펼칠 때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도 한 번씩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비슷하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효용성을 놓칠 때도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화개살은 고독한 사주가 아니라 천천히 늦게 터지는 재능형 사주예요. 화개살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이,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개살을 가지신 분들은 내 생각을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아주 좋아요. 이걸 어떻게 남에게 이바지할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포인트를, 그걸 못하면 고독하고 그걸 해내면 성공합니다. 혼자 쌓아두기만 하고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고나 무덤이라고. 창고와 무덤에서도 쓸만한 걸 잘 꺼내봐야죠. 화개살의 리스크가 사실 존재해요.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또 생각에만 골몰하다 보니 실행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구조가 잘못 가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골방 철학자가 되거나 옛날에 김삿갓처럼 방랑 시인이나 자연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현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화개살은 혼자 생각하는 재능이 아니라 생각을 세상에 증명하는 재능입니다. 그럼 언제 그 기회가 올까요? 가능성이 있지만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조건이 필요해요. 물론 나 스스로 어떤 기록과 정리, 전문성을 배양하는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귀인의 작용 등 외부적인 영향도 필요합니다. 화개는 진술, 충, 미 이런 중간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삼합에 운이 들어오거나 타이밍, 귀인을 만났을 때 갑자기 팡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주 원국에 있는 진술, 충미와 삼합이 되는 글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좋은 시기가 됩니다. 월운과 세운을 보면 좋고요. 발현될 수 있도록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사주는 절개 해석학인데 꽃도 자기가 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씨앗이 발아하고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내가 꽃필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 본래 성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 속으로 한번 걸음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튤립이 피는 봄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기질이 꽃필 수 있는 멋진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